블랙록이 관리하는 자산 규모가 10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경 4천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 숫자 하나가 전 세계 금융시장을 흔들고 있죠. 여러분이 매일 사용하는 아이폰의 애플, 검색하는 구글, 심지어 마시는 코카콜라까지 이 회사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사실상 전 세계 모든 주요 기업의 최대 주주 명단에는 항상 블랙록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단순히 돈이 많다는 게 핵심이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건 이들이 전 세계 경제를 자신들의 의도대로 설계하고 통제하는 보이지 않는 시스템을 이미 완성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생각해보세요. 내 연금과 주식, 그리고 내 일자리까지 누군가에 의해 정교하게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비유를 하나 해드릴게요. 우리는 지금 거대한 가두리 양식장 안에서 헤엄치는 물고기와 같습니다. 주인은 이미 정해져 있고 우리는 그저 그가 설계한 환경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죠. 오늘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거대한 자본의 포식자가 어떻게 세상을 조용히 장악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만든 시스템의 실체는 무엇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서 진짜 무서운 게 나옵니다. 자, 이제 그들이 어떻게 이 거대한 제국을 유지하는지 그 핵심 엔진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블랙록의 심장부에는 알라딘이라는 이름의 인공지능 시스템이 자리 잡고 있어요. 이게 단순한 컴퓨터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전 세계 금융자산의 약 10% 이상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분석하는 거대한 뇌라고 보시면 돼요. 알라딘은 전 세계 수천 개의 기관 투자자들이 맡긴 자산을 관리하며 매초 수억 건의 데이터를 처리합니다. 주식, 채권, 부동산, 심지어 날씨 변화까지 분석해서 리스크를 계산하죠. 비유를 하자면 전 세계 모든 도로의 신호등을 조절하는 중앙 통제실 같은 겁니다. 이 통제실에서 빨간불을 켜면 전 세계 자본의 흐름이 멈추고 초록불을 켜면 특정 산업으로 돈이 쏟아져 들어가는 구조인 거죠.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사실은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아는 기업들의 운명이 이 알라딘의 손끝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테슬라까지 이들의 최대 주주 명단을 확인해보세요. 블랙록은 거의 모든 대기업의 1대 혹은 2대 주주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단순히 주식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블랙록의 수장 레리 핑크는 매년 초 전 세계 기업 최고 경영자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 편지 한 통이 기업들에게는 성경과도 같은 절대적인 지침이 되죠. 레리 핑크가 탄소 배출을 줄이라고 말하면 전 세계 공장들이 멈춰서고 지배구조를 바꾸라고 하면 수십 년 이어온 기업의 전통이 하루아침에 바뀝니다. 말이 됩니까? 일개 자산운용사 대표의 말 한마디에 전 세계 경제 지도가 다시 그려진다는 게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블랙록이 가진 의결권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연금저축이나 펀드에 가입하면 그 돈은 블랙록 같은 거대 운용사로 흘러들어갑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돈으로 주식을 사지만 그 주식에 딸린 투표권, 즉 의결권은 자신들이 행사하죠. 내 돈으로 산 주식인데 목소리는 블랙록이 되는 겁니다. 이건 마치 내가 산 차의 운전대를 전혀 모르는 타인에게 맡긴 것과 다름없어요. 그 운전사가 내가 가고 싶은 목적지가 아니라 자신이 설계한 경로로 차를 몰고 가도 우리는 뒷좌석에서 구경만 할 수밖에 없는 처지인 거죠. 자, 이제 더 깊이 들어갈까요? 블랙록이 강조하는 이른바 ESG 경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중시하겠다는 아주 도덕적인 슬로건이죠. 하지만 이 아름다운 이름 뒤에는 아주 치밀한 통제 메커니즘이 숨어 있습니다. 블랙록은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에는 투자를 철회하겠다고 압박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자금줄이 끊기면 망하는 거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블랙록의 입맛에 맞게 회사를 뜯어고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과연 이들이 정말 지구 환경을 걱정해서 이런 일을 벌이는 걸까요? 아니면 자신들의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명분으로 삼는 걸까요? 실제로 블랙록은 미국 정부와도 떼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가 닥칠 때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블랙록을 구원투수로 부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2020년 팬데믹 위기 때도 미국 정부는 부실 자산을 처리하고 시장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블랙록에게 맡겼어요. 국가의 중앙은행이 민간 기업에게 경제의 운전대를 넘겨준 셈입니다. 국가보다 더 강력한 권력을 가진 기업, 국가의 경계를 넘나드는 초국가적 자본의 실체가 바로 블랙록인 거죠.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인물들이 있습니다. 바로 블랙록 출신들이 정부 요직을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조 바이든 행정부의 국가경제위원장이었던 브라이언 디스나 재무부 부장관 월리 아데에모 같은 인물들이 모두 블랙록 출신입니다.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국가의 정책을 만듭니다. 이건 마치 심판이 특정 팀의 유니폼을 입고 경기를 진행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요. 정책이 누구를 위해 설계될지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인 거죠. 비유를 하나 더 해드릴게요. 블랙록은 전 세계 경제라는 거대한 체스판을 위에서 내려다보며 모든 말을 움직이는 플레이어입니다. 우리는 그 체스판 위에 졸에 불과하죠. 그들이 말을 하나
움직일 때마다 수조 원의 돈이 움직이고 수만 명의 일자리가 사라지거나 생겨납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이 체스판 자체가 블랙록이 만든 알라딘이라는 시스템 위에서 돌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의 다음 수를 미리 알고 게임을 하는 것과 같은데 과연 누가 이들을 이길 수 있을까요? 자, 이제 생각해보세요. 블랙록이 관리하는 그 엄청난 자금의 원천이 어디인지 말이죠. 결국 여러분과 제가 맡긴 연금과 예금입니다. 우리의 돈이 우리를 통제하는 무기가 되어 돌아오고 있는 셈이에요. 블랙록은 이 자금을 바탕으로 전 세계 에너지, 식량, 기술 분야의 공급망을 장악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만 먹으면 특정 국가의 에너지를 끊거나 식량 가격을 폭등시킬 수도 있는 막강한 권력을 주게 된 거죠.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블랙록이 설계한 이 시스템은 단순히 기업들을 길들이는 데 그치지 않아요. 우리의 일상과 지갑, 그리고 미래의 삶까지 아주 정교하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그들이 만든 이 거대한 그물망이 어떻게 우리 개개인의 삶을 옥죄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수법을 알게 되면 아마 잠을 이루기 힘드실 겁니다. 이제 그들이 숨겨둔 진짜 발톱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더 소름 돋는 이야기를 해볼까요? 블랙록이 단순히 주식시장만 주무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머리 위 지붕, 즉 부동산 시장까지 이들의 손길이 뻗치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이미 난리가 났습니다. 블랙록 같은 거대 자본이 일반 가정이 살아야 할 단독주택들을 통째로 사들이고 있거든요. 비유를 하자면 마을 전체의 집을 한 사람이 다 사버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평생 그 사람에게 월세를 내며 살게 만드는 식입니다. 이게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일까요? 핵심은 소유의 종말입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하게 만들고 모든 것을 구독하거나 빌려 쓰게 만드는 거대한 설계가 진행 중인 거죠.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진짜 무서운 게 나옵니다. 블랙록이 집을 사들이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바로 아까 말씀드린 인공지능 알라딘입니다. 알라딘은 단순히 주가만 맞추는 게 아니에요. 특정 지역의 범죄율, 학교 성적, 인구 이동, 심지어 그 지역 사람들의 소비 패턴까지 전부 분석합니다. 어느 동네의 집값이 오를지, 어느 동네 사람들이 월세를 밀리지 않고 잘 낼지를 컴퓨터가 미리 계산해서 점을 찍어주는 겁니다. 정부의 격차가 이미 게임이 안 되는 수준인 거죠. 우리는 평생 모은 돈으로 집 한 채 사려고 끙끙대는데 이들은 알고리즘 클릭 몇 번으로 수만 채의 집을 싹쓸이합니다. 이게 공정한 경쟁일까요? 자, 이제 시선을 국가 권력으로 돌려보세요. 블랙록을 흔히 제4의 정부라고 부릅니다. 입법, 사법, 행정부 위에 자본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권력이 군림하고 있다는 뜻이죠. 실제로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돈을 찍어내서 시장에 풀 때 그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쓸지 자문해주는 곳이 바로 블랙록입니다. 국가의 화폐 정책을 민간 기업이 설계하고 있는 거예요. 비유를 해드릴게요. 경기장의 심판이 경기 규칙을 정하는데 그 심판이 사실은 특정 팀의 구단주이기도 한 상황입니다. 그 경기가 공정하게 흘러갈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하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회전문 인사라는 겁니다. 블랙록의 임원들이 정부 요직으로 가고 정부에서 일하던 고위 관료들이 퇴임 후에 블랙록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경제 참모들이 블랙록 출신이라는 건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죠. 이들은 낮에는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만든다고 말하지만 밤에는 자신들의 친정인 블랙록의 이익을 극대화할 방법을 고민할지도 모릅니다. 정책이 기업의 입맛에 맞게 설계되고 그 결과로 블랙록의 자산은 더 불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블랙록은 이제 여러분의 데이터까지 지배하려 하고 있어요. 알라딘 시스템은 전 세계 금융기관의 데이터를 빨아들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돈을 쓰는지, 어떤 보험에 가입했는지, 어떤 주식을 샀는지 블랙록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방대한 데이터는 다시 알고리즘을 강화하는 데 쓰이죠. 결국 블랙록은 여러분이 내일 무엇을 살지, 어떤 결정을 내릴지까지 예측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뇌가 우리 삶을 통제하고 있는 셈인 거죠. 자, 이제 생각해보세요. 전 세계의 기업을 소유하고 부동산을 장악하며 정부의 정책까지 주무르는 이 거대한 괴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일까요? 단순히 숫자로 된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일까요? 아니면 인류 전체를 자신들이 설계한 시스템 안으로 밀어넣는 것일까요?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반전이 나옵니다. 블랙록이 추진하는 ESG 경영과 탄소 중립이라는 명분이 사실은 중소기업과 신흥국들의 사다리를 걷어차기 위한 도구로 쓰이고 있다는 의혹입니다. 자신들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는 협박은 결국 전 세계 경제를 자신들의 입맛대로 재편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거든요. 비유를 하나 더 해드릴게요. 블랙록은 지금 전 세계 경제라는 거대한 바다에 촘촘한 그물을 던져놓았습니다. 그 그물코는 너무나 정교해서 작은 물고기 한 마리도 빠져나갈 수 없죠. 우리는 그 그물 안에서 자유롭게 헤엄치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그물이 끌어올려지는 방향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그물이 이제 서서히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설계한 마지막 단계가 눈앞에 다가왔다는 뜻이죠. 이제 우리는 그들이 숨겨둔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목적이 달성되었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할지를 직시해야 합니다. 말이 됩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 결국 우리를 가두는 창살을 만드는 데 쓰이고 있다는 사실이요. 블랙록은 이미 에너지 시장의 판도까지 바꾸고 있습니다. 석유와 가스 같은 전통적인 에너지 기업들에게 압박을 가해 생산을 줄이게 만들고 자신들이 선점한 신재생 에너지 분야로 강제로 돈이 흐르게 유도하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가격 폭등의 고통은 고스란히 서민들의 몫이 됩니다. 그들은 정의를 외치지만 그 대가는 우리가 치르고 있는 거죠. 여기서 진짜 무서운 건 이 모든 과정이 너무나 합법적이고 세련된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자, 이제 가장 결정적인 질문을 던져야 할 때입니다. 블랙록의 수장 레리 핑크가 그리는 미래의 지도에는 과연 개인의 자유라는 자리가 남아있을까요? 아니면 우리 모두가 거대 자본이 정해준 규칙 안에서만 움직이는 디지털 노예가 되는 세상을 꿈꾸고 있는 걸까요? 이 거대한 체스 게임의 마지막 수가 이제 막 두어지려 하고 있습니다. 그 수가 무엇인지 알게 된다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믿어왔던 경제 시스템의 모든 것을 의심하게 될 겁니다. 이제 그 베일 뒤에 숨겨진 마지막 진실을 공개할 차례입니다.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반전이 나옵니다. 블랙록이 꿈꾸는 최종 단계는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경제 활동을 하나의 거대한 운영체제 안에 가두는 것입니다. 비유를 해드릴게요. 여러분의 스마트폰 운영체제가 업데이트되면 기존 앱들이 그 방식에 맞춰야만 작동하죠. 블랙록은 지금 전 세계 경제라는 운영체제 자체를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강제로 업데이트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핵심 도구가 바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라는 아주 그럴싸한 이름의 시스템인 거죠. 이게 왜 무서운지 아세요? 기존의 자본주의는 기업이 주주를 위해 돈을 벌면 그만이었습니다. 하지만 블랙록이 설계한 이 새로운 규칙 안에서는 기업이 돈을 아무리 잘 벌어도 블랙록이 정한 도덕적 기준, 즉 ESG 점수가 낮으면 시장에서 매장당합니다. 말이 됩니까? 기업의 생사 여탈권을 국가도 국민도 아닌 일개 민간 기업이 쥐고 흔든다는 게요. 이건 사실상 전 세계 기업들을 자신들의 명령에 복종하게 만드는 디지털 사슬이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진짜 클라이맥스는 지금부터입니다. 블랙록은 이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즉 CBDC 도입에 가장 강력한 조력자로 나서고 있습니다. 만약 전 세계의 화폐가 디지털화되고 그 시스템의 설계에 블랙록의 알라딘 알고리즘이 깊숙이 개입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비유를 하나 더 해드릴게요. 여러분의 지갑에 든 돈에 꼬리표가 붙는 겁니다. 블랙록이 정한 기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거나 그들이 원하지 않는 물건을 사려고 하면 결제 자체가 차단될 수도 있는 세상이 오는 거죠. 이건 음모론이 아닙니다. 이미 블랙록은 연준과 협력하며 화폐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기술적 기반을 닦아놓았습니다. 그들이 마음만 먹으면 특정 개인이나 기업의 경제적 생명을 단 한 번의 클릭으로 끊어버릴 수 있는 전지전능한 권력을 갖게 된다는 뜻입니다. 국가의 통제력을 넘어선 초국가적 자본 권력이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거대한 디지털 감옥을 설계하고 있는 셈이죠. 자, 이제 이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로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왜 그토록 집요하게 전 세계 기업의 주식을 사들이고 정부 요직에 자신들의 사람을 심었는지 그 진짜 이유가 드러난 겁니다. 이제 이 거대한 설계가 여러분의 지갑과 일상에 구체적으로 어떤 충격을 주게 될지 확인해 볼 차례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볼까요? 블랙록이라는 거대한 고질라가 전 세계 경제라는 바다를 휘젓고 있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넣은 연금과 예금이 결국 그들의 거대한 그물망을 짜는 실이 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공포에 질리는 게 아닙니다. 이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생존을 위한 첫걸음인 거죠. 비유를 하나 해드릴게요. 파도가 칠 때 그 파도의 높이만 보고 겁먹는 사람은 결국 휩쓸리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파도가 왜 치는지 그 밑에 조류가 어디로 흐르는지 아는 사람은 서핑보드를 타고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어요. 블랙록이 설계한 이 거대한 흐름을 당장 바꿀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내 자산과 내 삶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는 우리가 직접 눈을 뜨고 지켜봐야 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 지금처럼 뼈저리게 다가오는 때가 또 있을까요? 여러분은 이 거대한 자본의 설계도를 보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블랙록의 통제가 인류를 위한 새로운 질서일까요? 아니면 소수를 위한 정교한 감옥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는 사람은 위기에서 기회를 찾아요. 모르는 사람은 파도에 휩쓸리고요. 오늘 내용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